이 경우는 뭐 다른 방법 없어요. 광대 수술을 해야 되고요. 셀카 찍어보면 알 수 있어요. 동안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이태성입니다. 원장님, 광대 축소 효과를 볼 수 있는 얼굴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광대가 도드라지는 얼굴의 특징부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실제 유명한 연예인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박진주 씨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앞광대가 발달한 경우예요. 앞광대 같은 경우는 뼈라기보다는 지방이나 근육같이 살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광대는 사실 볼륨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박진주 씨처럼 좀 더 입체감 있는, 애교 있는 사랑스러운 얼굴형이 될 수 있고 좀 더 동안 느낌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우 김서영 씨 사진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옆광대가 발달해 있는 배우세요. 옆광대가 있음으로 해서 조금 더 강해 보이고 선도 굵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김서영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를 개성으로 충분히 잘 승화하고 계신 것 같고요.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자 하신 분들이 이제 수술하러 이제 또 많이들 오시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45도 광대예요. 대표적인 연예인분이 이제 배우 신민아 씨예요. 신민아 씨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그렇죠? 눈 옆에 볼륨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물론 얼굴이 큰 분들은 45도 광대가 조금 더 인상을 좀 강하게 한다든지 얼굴 더 크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신민아 씨 같이 얼굴이 이제 작은데 45도 광대가 발달해 있는 경우는 하나의 매력 요소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광대는 모양에 따라 수술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말씀드릴 건 앞광대. 앞광대는 사실은 너무 없는 게 오히려 조금 안 이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여기가 너무 밋밋하면 너무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좀 없어 보인다 얘기하는 거. 광대 수술로 앞광대를 줄일 수는 없고요. 여기를 줄이고 싶으면 뭐 지방 흡입이나 윤곽 주사 같이 지방과 근육에 하는 시술을 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는 볼륨이 좀 있는 게 저는 이쁘다고 보고요. 얼굴 입체감, 또 동안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옆광대인데, 옆광대는 사실은 이거는 온전히 뼈입니다. 뼈를 줄여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광대만 발달한 경우에는 줄인 건 뭐 어렵진 않아요. 여기 구렛나루 쪽에 조금 절개를 해서 뼈를 밀어넣고 고정을 하면 이 옆광대 부분은 충분히 작아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옆광대만 수술하는 방법을 흔히 퀵광대 혹은 미니광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사실 수면 마취로도 가능한 좀 간단한 수술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45도 광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광대가 크다는 분들은 이 45도 광대, 그래서 옆광대를 넘어가는 이 구간이 뼈가 발달해 있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뭐 다른 방법 없어요. 광대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이 45도 광대는 어떻게 줄이냐? 광대뼈를 이 부분에서 조금 잘라내야 돼요. 그게 뭐 평균 한 5, 6mm 정도 줄일 수가 있는데, 한쪽에서 뼈를 잘라내고 바깥에 뼈를 밀어 넣어서 고정을 하면 이 45도 광대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 뼈를 절골하고 밀어 넣고 고정을 하면 뭐 한 2달, 3달 정도면 뼈는 온전히 붙기 때문에 뼈의 강도나 이런 게 회복이 된다. 네, 원장님, 그럼 이제 내가 광대 축소가 필요한 케이스인지 자가 진단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광대가 자기가 큰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일 건데요. 내가 캡모자를 잘 안 쓴다, 머리를 뒤로 안 묶는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광대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셀카 찍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 셀카를 딱 찍었을 때 여기 두상, 관자놀이보다 내 광대가 더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런 분들은 이 45도 옆광대가 나온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정면뿐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45도 각도에서 봤을 때 눈 옆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 빛을 받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는 45도 광대가 발달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죠. 그러니까 광대만으로 효과 없는 경우는, 가장 흔한 거는 얼굴에 살이 많은 분들. 원래는 광대 위는 살이 없는 게 맞아요. 여기는 지방이나 근육이 많이 없는 데긴 한데, 그렇게 했을 때는 광대를 아무리 넣어도 겉에 덮여있는 살이 그대로면 축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상이 넓은 분들, 광대를 줄일 수 있는 효과는 두상과 광대의 차이가 중요하거든요. 내 광대가 얼마나 두상보다 밖으로 나온 게 크냐,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한데,
두상이 넓은 분들은 광대가 아무리 커도 전후 차이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격한 변화는 조금 힘들다 말씀드리고 실제로 상담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돼요. 광대축 수술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수술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일시적인 부작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각 저하 혹은 기능적인 문제, 입을 크게 벌린다거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일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 볼처짐 문제예요. 뼈는 줄었는데 살은 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남는 살이 처지는 건데 피부 탄력이 좀 떨어져 계신 분들이나 나이 든 분들 아니면 살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볼처짐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거든요. 설령 그런 문제가 생겼더라도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수술 중에 살과 뼈를 분리하는 그런 박리 과정을 최소한으로 한다거나 뼈를 튼튼히 고정한다거나 또는 뼈를 약간 리프팅하는 방향으로 들어 올린다거나 이런 방법을 써서 최대한 설처짐을 예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법 하에서 경험이 많은 월급뼈 전문가한테 수술 세팅이 잘 돼 있는 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도 서너 분 이상 상주하고 있는 그런 병원에서 수술한다면 수술 후의 부작용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저와 함께 광대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